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20대 때 친구가 처음으로 저를 이제 클럽에 데려갔었는데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클럽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곳이라고. 그래서 클럽이 공평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친구와 저는 소위 이제 그 흑수저라고 하죠. 좀 지독한 흑수저여서 이제 학비 때문에 알바를 너무 많이 하느라 휴학도 자주 하고 정말 대학을 간신히 졸업했어요. 졸업하고도 이제 간신히 취업은 했지만 이제 뭐 이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명 우린 소위 그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이 형편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뭐 예전에도 소개팅 하려면은 여러 가지를 봐요. 뭐 학교 어디 나왔냐, 그죠? 뭐 직장은 어디냐, 그리고 차는 있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뭐 집안도 보고요. 사실 이 중에 그때 저나 친구나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 말은 이제 클럽은 다르다. 클럽은 다르다. 클럽은 뭐 학교, 뭐 직장, 차가 있냐, 뭐 집안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는다. 거기는 오로지 그 인간 대 인간의 매력으로만 승부한다는 거예요. 그 저는 그거 인간 대 인간의 매력으로 승부한다는 그 말이 좀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때 저희한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클럽에 갔던 그날 그 신나게 놀다가 이제 당시 서울의 명문 여대생들을 만나서 같이 술도 마시고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놀다가 저는 이분들 중에 한 분이랑 제법 오래 또 만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뒤돌아 생각해 보면 이게 클럽이 아니라 만약에 무슨 소개팅이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당시 친구 말대로 흑수저였던 저한테는 이 클럽이 정말 공평하고 페어한 곳이었던 거예요. 티켓값만 내면은 뭐 학벌, 뭐 집안 스펙 상관없이 그냥 인간 대 인간의 매력으로만 승부할 수 있었던 이성 친구를 찾기에는 정말 공평한 곳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클럽이 과연 정말 공평하고 페어한 곳이었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게 있었어요. 이게 젊음이 있었죠. 만약에 지금 친구와 제가 클럽을 간다고 하면은 물론 뭐 들여보내 주지도 않겠지만 절대 클럽은 공평하거나 페어한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보다 훨씬 어리고 그죠? 잘생기고요. 심지어 말도 잘하는 경쟁자들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절대로 거기는 공평하고 페어한 곳이 아닌 거죠. 이게 세월이 흘러 이제 불공평해진 클럽과는 달리 정말 일관되게 계속 공평하고요. 페어한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은 정말 공평해요. 무슨 학벌 의미 없어요. 나이 의미 없어요. 직업이 뭐냐 의미 없어요. 뭐 수저,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것도 의미 없어요.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1번 학벌. 좋은 학교 나왔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하냐?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하고요. 머리 좋은 친구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보면은 머리와 실력을 너무 믿고 이 주식 시장을 예측하려고 했기 때문 같아요. 이게 사실 한두 번이야 맞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맞추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분이 뉴턴이죠. 이분이 취미생활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인류에서 가장 천재 중에 한 명이에요. 엄청 머리가 좋은 분이지만 이분도 말년에 주식에 실패해가지고요. 전 재산을 날렸거든요, 주식으로. 근데 이분이 그때 이런 말을 남겼죠. 자기가 천체의 움직임은 정말 센티미터 단위까지 계산할 수 있었는데 인간, 인간의 광기, 대중의 광기는 계산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천재 중에 천재인 이분이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 주식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2번, 나이. 나이는 뭐 사실 어릴 때 시작하면 유리하긴 해요. 왜냐하면 복리니까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죠? 수익도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나이가 많다고 주식 투자할 수 없는 거냐? 절대 아니죠. 이분 보세요. 이분 거의 90세 할아버지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이 워렌 버핏 형도. 이분 찰리 먼거라고 워렌 버핏보다 더 많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현명해지고요. 그리고 작은 일에 번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 투자에 더 알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릴수록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자산이 쌓일수록 경험과 연륜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나이는 오히려 투자에 대한 단점이 아니고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직업.
저는 직업이야말로 정말 주식 투자와 상관이 없다고 봐요. 물론 뭐 경제나 일부 회계 관련된 직업은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 주식 투자의 성패에서 이것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이런 경제학자나 회계학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너무 고소득에 너무 좋은 직업은 주식 투자에서 좀 불리한 것 같아. 제가 종종 만나는 이제 그 의사 동생이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놈인데 얘는 주식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거 평생 직업인데 평생 할 수 있는데 굳이 투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설령 얘가 그 투자한다고 해도 아마 못할까. 왜냐하면 이게 의사가 엄청 바빠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이게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소득의 전문직이 주식 투자에겐 더 불리할 수도 있다. 그 문과생이 공대생보다 더 투자에 불리하다는 얘기도 많은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 피터 린치가 그 과학이나 수학, 회계학 같은 항목을 공부했던 거예요, 대학 때. 근데 이런 것보다 오히려 역사, 철학, 심리학 이런 공부가 훨씬 더 주식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얘네는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됐대요. 이 주식 투자에서 필요한 수학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수준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과생도 오히려 주식 투자 잘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역사, 철학, 심리학 쪽은 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분이 이제 로날드 리드라는 사람인데 백화점 평생 백화점에서 청소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식 투자로 90억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과 주식 투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수저라고 하죠. 금수저, 흑수저 있는데 솔직히 이건 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도 돈이 많으면 유리하거든요. 만약에 100억으로 1% 수익이 나면은 얘는 1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100만 원으로 1% 수익 내면은 이건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1억과 10만 원 차이가 너무 크죠. 근데 이거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흑수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로또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주식이 저는 그나마 주식이 이 흑수저가 정말 금수저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수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동산과 한번 비교해 보면요. 모두가 원하는 가장 좋은 그 부동산은 강남이죠. 강남에 이런 큰 빌딩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빌딩 주가 돼서 수천만 원씩 월세 받는 게 이제 국민들의 꿈이죠, 꿈. 근데 강남 요지 건물을 어떻게 사요? 이거 수천억 하잖아요. 수백억 하죠. 수천억, 수백억. 이거를 흑수저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은 꿈도 못 꿔요. 너무 넘사벽이잖아요. 진입장벽이 큰데 강북의 아파트도 요새는 뭐 10억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오르기 전에 산 기성세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이제 막 취업하고 그죠? 사회생활 시작하는 이런 뭐 흑수저들에게는 정말 뭐 강 건너 불구경이죠. 근데 주식은 달라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가총액이 비싼 주식이 애플이에요, 애플. 우리나라 코스피를 능가했죠. 근데 이 애플 한 주 가격은요, 한 3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싸다고 할 수 없지만 이게 아예 못 살 정도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웬만한 돈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장 좋은 주식도 30만 원이면 뭐 돈이 없어도 한번 해볼 만은 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100억 있는 사람이나, 그죠? 1000만 원 있는 사람이나 이게 뭐 100억 있다고 해서요. 얘한테 야, 넌 돈 많이 있으니까 내가 특별히 그 인센티브 줄게. 응? 추가 수익률 줄게. 플러스 수익률. 이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뭐 추가 수익을 얹어 주거나 뭐 인센티브 주거나 그런 거 없고 오로지 자기가 공부하고 손해를 감내한 만큼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는 공평. 가장 공평하고 페어한 곳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만큼 벌어가는 곳이니까.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달. 그 예전에 주식시장은 페어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관 전문가들은 정보가 있는데 개인은 정보가 없었어. 그러니까 사실 페어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 불공평함이 없어요. 기술의 발달, 인터넷, 스마트폰 때문에 정보가 똑같죠. 이제는 완전히. 이 강방천 회장 이분이 한 말이에요. 자기가 유명한 투자 운용사 회장이라고 해도요. 이분이 일반인보다 정보가 더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반 투자자도 똑같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제 공정하고 페어한 시장으로 변했다는 거죠. 물론 뭐 분기 실적 같은 거는 전문가들이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분기 실적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특히나 이제 기술의 발달로 해외 시장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그죠?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하는 그런 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과거의 정보의 불균형이 이제 없어진 걸 떠나서 아예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 유럽, 뭐 우리나라, 한국, 일본 이렇게 주요 선진국에서 해외 주식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안 돼요. 인구 다 합쳐봐야 아마 10억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 67억의 인구는 이런 혜택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해외 주식 투자할 수 없으니까. 중국도 지금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 미만인데 이것도 이제 중국 본토예요. 자기네 본토 주식 투자하는 거지 이게 뭐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인도, 동남아, 그리고 뭐 아프리카, 이런 라틴 아메리카 이쪽은요. 그냥 무주공산이에요. 뭐 PBR, ROE는커녕 뭐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해외 주식은 뭐 더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지만 아직 67억 명의 대다수의 지구인들은 해외 주식이 뭔지도 모를 거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우리처럼 뭐 정보, 기술이 이렇게 공평해지면요. 이들이 어디에 투자할까요? 그죠? 어디에 투자할까요? 당연히 4차 산업을 리딩하는 그죠?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겠죠. 설마 얘네가 뭐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리하면 기술의 발달로 이제 정보의 어떤 불공평한 게 다 사라졌고요. 오히려 글로벌로 보면 우리에게 좀 유리한 면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긴 해요. 아직 우리나라 많이 부족하잖아요. 해외 투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요약하면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주식시장은 학벌, 그리고 나이, 직업이나 뭐 부모님 상관없다. 다 상관없고 가장 공평하고 페어한 시장이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 있었던 정보의 불균형도 사라졌어요. 오히려 그 혜택이 있죠. 혜택을 누리고 있다. 왜냐하면 67억의 대다수의 인류는 아직 주식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4차 산업 혁신을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여러 기업들에 자유롭게 이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공평한 걸 넘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말 주식을 좋아하고요. 주식 투자를 좀 오래 계속 즐겁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